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주식투자 3.0 시대를 열어가는 V차트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V차트를 개발한 CS 주식회사의 한창세 대표입니다. 제가 주식투자를 3개의 시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증권회사의 객장에 방문하여서 지금 단주가격의 변화를 보고 직접 증권사 직원한테 나 이거 사줘 이렇게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또 전화상으로다가 객장을 방문하지도 않고 내가 이런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지금 어때? 라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직접 자기가 매수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매수 주문을 하는 그것이 바로 증권투자 1.0입니다. 그럼 증권투자 2.0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인터넷이 보급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PC나 아니면 지금 현재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거의 차트를 보고 직접 매도 주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증권사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봉차트를 보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기기를 통해서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증권투자 2.0 시대입니다. 요거는 오프라인 시대이고요. 이거는 온라인 시대이죠. 예. 셋째, 저희 회사가 개발한 V차트는 증권투자 3.0 시대를 열었는데요. 기존의 2.0 온라인 시대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투자 2.0 시대에는 아주 단순한 정보, 단주 가격의 변화와 그 다음에 거래량의 변화를 가지고 그 차트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든 걸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V차트를 보시면 시가총액의 변화와 자기자본의 변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의 변화들을 같이 동시간에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2.0 시대에서는 보여줄 수 없었던 새로운 투자 전략들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학이나 회계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저희 V차트를 이용해서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을 찾아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이고 놀라운 발전입니다. 저희 회사에 또 다른 상품이 있는데요. 제가 개발한 이 V차트의 투자 기준을 가지고 엄선한 상장 기업들에 대한 통찰력 있는 영상들을 제작을 하고 그 제작된 영상들을 VTV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HTS와 지금 저희 회사가 개발한 V차트와의 차이를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네이버에 NHN이라고 지금 상징이 되어 있죠. NHN의 주가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월봉인데요. 월 단위로 주가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얼만큼 있었는지를 두 개의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2007년도 10월 달에 30만원까지 기록했고요. 지금 현재도 26만 1천원까지 올라가서 두 번의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줄 수 있는 정보는 주식 한 주의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제가 봤을 땐 없습니다. 자, 다음 차트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최고 굴뚝주라고 얘기하는 포스코입니다. 가장 우량한 주식 중에 하나죠. 포스코의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그 차트하고 다르면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바가 하나씩 쭉 나와 있죠.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매물대입니다. 이 매물대도 투자의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이 회사의 적정 가치인지를 판별하는 어떤 가치 투자의 가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아까의 그 차트하고 지금의 차트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차트의 유형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자, 다음 차트를 보면 KCC건설의 월봉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KCC건설이 보면 2007년도에 83,000원 최고점을 찍고
불과 1년 만에 14,700원까지 2008년도 11월까지 14,7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세 번의 저점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14,700원, 24,400원, 그 다음에 지난달에 25,050원. 근데 이게 저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게 저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죠? 이 차트를 통해서는 지금 2008년도 11월, 2010년도 5월, 2012년도 6월 달에 이 나와 있는 이 하락의 꼭지점은 사실 이게 저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없어요. 단지 가격이 많이 하락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뿐이지 재무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KCC건설 일봉 차트인데요. 보통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차트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아까 월봉 차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다가 작성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V차트의 첫 번째 화면입니다.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요. 자, 이 차트의 구성을 보면 기존 차트하고 동일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는 데이터였고요. 지금은 인포메이션입니다. 아까는 왜 데이터였냐면 한 주의 가격과 거래량,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누구든지 조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이 회사의 시가총액과 이 회사의 자기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뺀 실질적인 자기자본에 대한 비교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2001년도 1, 4분기에 자기자본이 9조 2천억이었는데요. 지금 2012년도 1, 4분기에 자기자본이 38조 원으로 자기자본이 약 4배가 늘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한 번도 하락하지 않고 꾸준히 고르게 성장을 했는데요. 근데 그 기간 동안의 시가총액은 변동성이 있었죠. 그죠? 약 2007년도서부터 2008년도까지 서프라임 모지기론 사태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고 지금은 시가총액이 32조 7천억입니다. 그래서 PBR을 계산해 보니까 0.86배, 자기 자본보다 14%가 할인이 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 12년 동안 포스코가 이런 자기 자본보다 14%까지 할인돼서 거래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기준을 이 차트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는 거와 기준점이 없는 것은 데이터와 인포메이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기존의 HTS와 우리의 V차트는 이러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다음 화면 보시면 포스코의 최근 4분기 매출액의 증가를 도표로다가 나타내 봤습니다. 보면 최근 4분기 매출액의 증가와 시가총액의 변화가 굉장히 유사하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자본 변화하고도 또 유사하게 가는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우량한 기업들은 보면 자기자본과 시가총액과 그 다음에 매출액이 거의 동일선상에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최근 4분기 순이익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2012년도 1, 4분기 순이익이 3조 2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32조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PER, Price Earning Ratio를 계산해 보니까 약 10배를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ER 기준으로 보면 적정 주가이고 PBR 기준으로 보면은 낮게 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PER도 보면 과거의 평균치를 봤을 때 지금 포스코가 PER이 적정보다 좀 하강돼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IT 기업은 어떠냐? 우리나라 대표적인 IT 기업이고 미디어 그룹인 네이버에 대한 것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자기 자본이 꾸준히 상승을 해서 지금 1조 7천억까지 증가가 됐는데요. 자, 2008년도 4분기를 기준으로 하면 2008년도 4분기에 자기 자본이 4조 7천억이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14조 원이었죠. 그래서 PBR을 계산해 보니까 약 30배가 나옵니다. 자기 자본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약 30배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보면은 포스코에서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았을 때가 PBR이 2배 미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은 0.86배에 거래가 되고 있죠. 근데 이 NHN,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4조 원까지 하락을 합니다. 불과 1년 만에 10조 원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시가총액이 12조 5천억이고요. 자기 자본이 1조 7천억이어갖고 PBR을 계산해 보니까 약 7.3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가장 낮았을 때의 시점에서 지금 계속 꾸준히 이렇게 자기 자본의 증가와 그 시가총액이 PBR 6에서 7, 8 요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크게 벗어났을 때는 투자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KCC건설의 V차트 모양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본하고 같이 나타냈는데요. 지금 화면상에서 KCC건설의 시가총액이 자기 자본에 묻혀 있어갖고 잘 구별하기가 어려운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가총액이 자기 자본보다 작은 상태에서 거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면은 2007년도 3, 4분기 때 한번 2740억의 자기 자본일 때 4500억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갖고 약 PBR이 1.6배를 유지한 적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자기 자본이 4295억 원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650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뗀 자기 자본이 4295억 원인데 시가총액이 1650억이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PBR이 0.38배입니다. 그러니까 62%가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KCC건설은 자기 자본 대비해서 월등히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HTS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나요? HTS 화면에서는 단주의 가격과 거래량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기준이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저희 V차트는 그것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재무정보를 잘 보면 현재 시점의 현금 보유액이 KCC건설이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액이 현재 시가총액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도 더 싼 가격에 KCC건설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한번 다음 정보를 한번 볼까요? 자, KCC건설의 최근 4분기 순이익 자료입니다. 보면은 최근 4분기 2012년도 1, 4분기에 순이익이 최근 4분기를 합쳐보니까 368억 원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650억이거든요. PER을 계산해보니까 4.5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스 어닝 레시오가 지금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순이익으로다가 4.5년만 벌면은 이 회사는 시가총액을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PER이 8에서 10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4.5배면 정상적인 회사의 주가보다 절반 이상 하락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최소한 3천억 정도에 거래돼야지 이 회사는 적정 주가라는 것을 판별할 수가 있는 거죠. 판별 기준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저희 V차트입니다. 자, 한국셀석유의 자기자본 이익률인데요. 한국셀석유는 우리나라에서 배당률이 가장 높은 주식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률이 높다 보니까 자기가 번 돈의 80% 이상을 다 주주들에게 환원을 해주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누적될 시간이 없이 계속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 자본 이익률이 40%를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본 이익률이 40%를 넘게 유지하는 업체들은 극히 드물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화면은 삼성전자의 실제 자산 구성표입니다. 여기 보면은 플러스 요소, 마이너스 요소, 그 다음에 기타 요소로다가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플러스 요소는 뭐냐면 기업의 재무 정보 중에서 토지 자산과 당좌 자산은 플러스 요소로 봤고요. 그 다음에 무형 자산, 재고 자산, 대여금, 매출 채권과처럼 회수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은 마이너스 요소로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구축물, 그러니까 공장 설비나 기계들은 기타로 보고 이 비율들을 잘 계산을 해봐갖고
마이너스 요소가 많은 거는 자산 건전성이 낮은 거고요. 플러스 요소가 많은 거는 자산 건전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자산 건전성이 높다고 하는 건 뭐나요? 튼튼하다는 얘기죠. 이 회사의 실질적인 자기 자본이 얼마나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이 자산 구성표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최고 경영자도 이 자산 구성표를 외우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V차트를 이용하는 순간 가장 최근에 자산 구성표를 이렇게 쉽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LG전자의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가 괴리율을 비교해 본 건데요. 자, 괴리율 최고점이 보면 2005년도에 보시면 2005년도에 보통주가 87,270원이었고 우선주가 55,757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64% 가격 차이로 64%의 보통주 가격의 64%의 거래가 됐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는 보통주가 62,700원이고 우선주가 17,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보통주 대비에 약 28%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LG전자 우선주와 보통주는 과거 2002년도나 2012년도든 변화된 게 없거든요. 변화된 게 없어요. 변화된 게 없는데 이렇게 괴리율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는 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괴리율이 이렇게 낮을 때 사면 과거에는 64%일 때도 있었는데 지금 28%에 거래돼. 그러면은 가장 낮은 저점으로 내려왔구나. 이런 괴리율을 극복하면 수익을 낼 수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을 여기서도 제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잠깐 화면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 여기 화장실 사진이 하나 나옵니다. 이 화장실 사진을 보고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을 해보실 수 있나요? 지금 여태까지 우리는 이 화장실을 보고 거래를 했습니다. 이 화장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HTS입니다. 그 HTS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자 2.0 시대, 온라인 시대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다 아주 오래된 아파트가 나오고 절개지에 위험한 형태로 서 있는 아파트 단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화장실을 이 아파트 단지를 리모델링하고 이런 화장실을 가지고 있다면 잘 어울릴까요? 네. 여러분들이 자꾸 실수를 하는 건 뭐냐면 아까 그 화장실, 좋은 화장실을 보고 좋은 HTS를 보고 이렇게 나쁜 건물을 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저희 V차트가 찾았습니다. 투자 3.0 세대, 3세대 V차트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기업의 분석과 그리고 이 회사의 가치 기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전달해 드리고요. 또한 제가 만드는 VTV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